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다이나스핏 마이랑이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무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주택시장에 부응하기 위해 주택 판매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마도 올해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부동산 웹사이트 realestate.co.nz의 월별 평균 호가 수치와 뉴질랜드 부동산 연구소 REINZ의 다음 달 중간 판매 가격 수치를 비교하면 둘 사이의 격차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가격과 중간 가격은 다르게 집계되지만 중요한 것은 각각의 월간 추세이며 비교가 가능합니다. realestate.co.nz의 1월부터 8월까지 평균 호가와 2월부터 9월까지 REINZ의 중간 판매가와 비교해 보면 둘 다 대략 유사한 추세를 따르지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둘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며 이는 주로 호가 하락에 따른 것입니다. 올해 1월 평균 호가는 88만 2,386달러였고 다음 달 중간 판매 가격은 76만 2천 달러였으며 이는 12만 386달러 마이너스 13.6%의 차이입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꾸준히 줄어들었고 9월에는 그 격차가 7만 144달러로 8.2% 감소했습니다. 이는 주택 판매자의 가격 기대치가 더욱 현실화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호가와 판매 가격 간의 격차가 더 쉽게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뉴질랜드 최대 은행들이 내일부터 주택 대출 금리를 다시 인상할 예정입니다. ANZ는 전반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화요일에 밝혔습니다. 1년 고정 주택 대출 금리는 표준 금리 7.99%, 특별 금리 7.39%로 14베이시스 포인트 인상됩니다. 5년 만기 표준 금리는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된 7.34%입니다. 3년 만기 주택 대출 금리는 2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돼 표준 금리는 7.49%, 특별 금리는 6.89%가 됩니다. 6개월 고정 금리가 가장 많이 증가해 표준 금리의 경우 7.95%, 특별 금리의 경우 7.35%로 26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은행은 또한 정기 예금 금리의 일부를 6개월 예금의 경우 15베이시스 포인트, 5년 만기 예금의 경우 25베이시스 포인트까지 인상합니다. 웨스트팩도 수요일부터 정기 예금 금리를 인상합니다. 5개월 금리는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돼 연간 5%가 됩니다. 18개월 만기는 30베이시스 포인트 증가한 6.1%입니다. 중앙은행은 다음 달 공식 금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추가 인상을 예상했던 일부 예측가들은 최근 예상보다 약한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인해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을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ASB 경제학자들은 화요일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었는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당 대표 크리스토퍼 럭스는 특별 투표가 집계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뉴질랜드 퍼스트 및 액트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당 대표는 화요일 언론에 액트 및 뉴질랜드 퍼스트와 관계 및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합 협상에 관한 모든 정보를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며 지금까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예비 선거 결과에 따르면 국민당과 액트는 뉴질랜드 퍼스트 없이 61석으로 매우 근소한 과반수를 확보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다음 주 금요일인 11월 3일 특별 투표가 발표되면 우파 연합이 적어도 한 석을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럭스는 잠재적인 연정 파트너들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확인했지만 뉴스룸은 토드 맥클레이 고위 의원이 초기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럭스는 협상할 수 없는 유일한 장관 역할은
총리와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이고 나머지는 모두 협상 테이블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퍼스트는 윈스턴 피터스의 외교부 및 부총리, 쉐인 존스의 지역경제개발, 케이시 코스텔로의 경찰 장관을 원할 수 있습니다. 코스텔로는 뉴질랜드 퍼스트의 비례대표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기 전에 경찰 경사 및 경찰협회 부회장으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액트당은 데이비드 시모어에게 새로 신설된 규제부 장관을, 브룩 밴 펠든에게 외교통상부 부장관을, 앤드류 호거드의 농업, 캐런 차와의 칠드런 장관을 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뉴질랜드 퍼스트가 내각에서 제외되면 레이싱, 시니어 또는 스포츠와 같은 덜 실질적인 포트폴리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정 협상에는 시간 제한이 없으며 당사자들은 그들이 필요한 만큼 협상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벨기에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연합을 협상하는 데 거의 2년이 걸렸습니다.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상대적으로 잘 조율되고 진행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러한 지연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으며 두 개의 중요한 국제회의가 시간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지도자 회의는 모두 11월 초에 열릴 예정이며 신임 총리가 악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 행사는 특별 투표 발표 2주 후에 진행됩니다. 이는 럭슨이 쿡 제도와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주말만을 갖게 됩니다. 럭슨은 기자들에게 자신의 팀이 필요한 경우 일종의 총리 지명자로서 이러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그의 새 정부 취임을 2주 정도 지연시킬 것이며 12월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노동당 의원들은 야당으로서의 역할과 2026년 선거를 어떻게 진행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헤럴드는 데이비드 파커 전 장관이 2026년을 위한 진보적인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당 대표에 대한 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커는 올해 초 크리스 힙킨스 총리가 그랜트 로버츠 및 정부 관료들과 함께 그가 설계한 세제 개혁을 배제하자 세무장관직을 사임했습니다. 힙킨스가 대표 자리를 유지한다면 부유세나 자본이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파커는 향후 선거에 적용하기 위해 보다 좌파적이고 기술주의적인 일련의 정책을 수립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연합협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밀이 보장돼 있지만 협상이 성사되면 액트 지도자 데이비드 시모어는 연합 합의를 공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액트 지도자 데이비드 시모어와 그린 MP 클로이 스와브릭이 화요일 아침 AM에 합류했고 AM쇼 진행자인 라이언 브릿지는 시모어에게 뉴질랜드 퍼스트 지도자 윈스턴 피터스에 대해 물었지만 선거 결과 이후 자신과 피터스가 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릿지는 연합협상이 성사되었을 때 시모어가 연합협상을 완전히 공개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는 2017년 연합정부가 33페이지짜리 연합문서를 자물쇠와 열쇠로 보관한 이후 나온 것이며 저신다 아던이 노동당 지도자 자격으로 보관했습니다. 이는 공식 정보법에 따라 공개를 요청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시모어는 자신이 속한 연합정부가 합의 내용을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고 믿으며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헙,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프,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6원 87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4원 73전, 한국에서 받을 때 779원 01전입니다.